입시 위너들의 리얼리티 토크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들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제학 수학 전공한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준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틀 전에 치러졌죠. 네, 고3 3월 모의고사. 저희가 분석 방송도 하고 다 했었는데 자, 고1, 고2, 고3 혹시 학생을 두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고1, 고2 고3 학생이라면은 이 방송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1, 고2, 고3, 3월 학평이 어떻게 치러졌고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으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고3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3월 모의고사가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 연도를 맞아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인 만큼 고1도, 고2도, 고3 여러분들도 아마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3월 모의고사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으셨다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만약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받으셨다면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라는 것을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 나가는 이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주요한 특징이 고3 같은 경우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엄매가 75에서 뭐 79 이렇게 레인지 두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일컷이 의미하는 거는 시험이 무지하게 어려웠다. 맞아요. 사실 아무리 고3 첫 모의고사라고 해도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고1 이때 쌓아온 베이스로 그냥 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화작은 79, 엄매가 76이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 시험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네, 왜냐면은 주영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니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신에서 봤을 때는 고3 3월 성적이 잘 나왔다.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나오면 안주하게 되고 6월 모의평가는 N수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그리고 시험 자체도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데 그 갭을 메워야 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와버렸어. 네, 그러면 사실은 자신감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은 자신감이와 멘탈 스테이트랑 관련이 된 부분이라면은 시험 성적이 절대적으로 잘 나왔으니까 이 과목은 조금 덜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그렇죠. 다음부터는 6월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 노력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봤다면은 절대 우쭐할 시험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 국어에서 1컷이 지금 79, 76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는 진짜 어렵기는 진짜 어려웠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국어 잘 보셨다 하면은 좀 뿌듯해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이든 탐구든 예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난이도가 뭐 적정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점이 그 주영쌤 탐구 보시면은 네. 그 사탐에서 예전 같으면은 되게 쉽게 출제가 돼가지고 만점 표점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과목들이 약진을 했어요. 그런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생윤 44, 윤사 40, 한지가 38이에요. 무려 한지가 38. 38. 한지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수능 데이터 다 집계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요 한지가 수능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온 과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뭐 세계사는 이번에 좀 많이 쉽게 나왔네요. 그리고 세지 뭐 그리고 동아시아사, 정법, 경제, 사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약간 어렵게 나왔고 네. 사문 같은 경우는 뭐 44, 그냥 뭐 에버리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사관지 요거는 조금 앞으로 방향성을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한지가 사실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쵸. 가능성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 진짜 경향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원에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평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국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시험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치고 그걸로 점수에서 자신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이 난이도나 어떤 문제의 결 같은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뭐 다른 사설이나 여러 문제집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성적에 너무 연연하진 않으시되 그런 경향성을 파악하고 몸으로 체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한지 선택자들이라면 저 같으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1컷이 38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 만표가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제가 확인했었을 때 80점대 뭐 초중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진짜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온다 네.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점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가능성을 교육청에서 보여줬으니 평가원을 한 번 더 지켜본 이후에 진짜 어렵게 나온다 하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만표 그 이득을 표준 점수의 이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지만은 여러분들 마지막 K이니만큼 꼭 필요한 노력들은 지금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의미부여하지는 마셔라. 왜냐면은 8개월간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 8개월간의 드라마틱한 역전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응당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낮다. 그러니까 요게 모의평가에 비하면은 텍스트 양도 적고 파악해야 될 분석해야 될 데이터량이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다가 맞추시면은 큰일 나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수능 준비가 컨텐츠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컨텐츠들 실제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드시면은 과감하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못 합니다. 맞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적극적으로 본인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유용한 컨텐츠를 고르는 그 태도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 이 비율의 학생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지 도움이 안 되는 컨텐츠인지를 먼저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설령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베이스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 일단 이거라도 한 건 끝내봐야지라는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재나 컨텐츠를 좀 놓고 비교해 보면서 혹은 뭐 커뮤니티 이런 데를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주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묻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께 맞는 스타일의 컨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내가 마주해야 앞으로의 공부에 조금 더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비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버리지에 해당한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힘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옆에서 야, 나 한 3은 10일 공부하니까 뭐 1등급 나오던데?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10일 공부해서 1등급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잘한다는 친구도 진짜 10일 한번 세보라고 하세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준영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업 성취는 훌륭했잖아요. 우수했잖아요. 되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기 느낌으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절대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별의 별 컨텐츠 다 활용해가지고 저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뒤에서 노력 다 해놓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할 때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말들에 어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하는 친구들은 되게 이 공부를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고 멘탈이 흔들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시면 돼요. 바텀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치 않는 사실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뭐 태어난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모든 것들은 우연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여러분들 현실을 보고 이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진짜 또래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못합니다. 맞아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꼭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사실 이 에버리지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사실 막 부럽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라는 감정보다 그럼 내가 따라잡아 줄게라는 좀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고3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시작점이 엄청 낮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3, 6, 9 수능이 되게 단계별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성적이.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봤다라는 느낌보다 이제 목표 자체가 단순히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상위권으로 마음을 먹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뭐 산모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제 인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 혹은 뭐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저기서 좋은 걸 좀 흡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씩 단계를 밟아 올라갈 때 생각보다 성취감이 크진 않았었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으로 잘 발현이 된 거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지만 그럼에도 에버리지 혹은 뭐 그 위아래에 있는 분들께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노력의 투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지금 막 인강이 생기고 패드가 생기고 컨텐츠가 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교육계라고 해도 사실상 모든 시대에서 디폴트로 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을 절대 빼먹지 않거든요. 그 노력을 빼먹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한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모든 걸 초월하는 100의 교재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걸 읽는 것만으로 그게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란 걸 굉장히 크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컨텐츠, 자기한테 잘 맞는 컨텐츠, 책이 됐건 강의가 됐건 찾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준영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다른 사람들이 에디팅 해놓은 이런 웰메이드 컨텐츠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는 되게 빠를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처럼 네. 길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아니면 더디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제3자의 시선을 보면 그 발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시고 점검도 받고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왕왕 말씀을 드리지만 옆에서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잘 나왔다. 이거 70% 80%는 자기가 기울인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케이스입니다. 뻥이에요. 쉽게 말하면. 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 대부분 제가 히스토리를 보면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진짜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까먹었다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온 것인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본인이 뭐 특별한 지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 노력 측면에서 재능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도 그 친구들이랑 크게 다를 거 없다. 스타트 라인만 지금 다를 뿐이지 시간 충분히 있고 8개월 정도면 특히 탐구 과목 보완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 과목이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영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게 사실이니까 그래도 탐구 과목이라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 8개월도 값질 수 있다. 그리고 국영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때 예전에 언니들에 출연하셨던 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대역전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딱 1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오신 분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은 엄청나게 험난하고 지난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케일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그 노력이 덜 하더라도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시선을 우리 자신부터 좀 적용하고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능이 엄청 뛰어난데 노력을 남들보다 덜 하는 사람보다는 재능이 막 그렇게 극소수만 가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걸 노력으로 승화해서 그 꾸준함을 훨씬 더 큰 재능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사례 하나가 제가 이제 고3 때 공부를 하면서 사실 중간중간 이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방학 때 멘탈이 좀 크게 흔들려가지고 공부를 원래 하던 것에 한 3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이 멘탈 다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 국어였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대역전극을 쓴 게 국어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어떤 강사분의 컨텐츠를 그냥 1년 풀커리로 따라가면서 분명 겨울방학 때부터 6월 정도까지는 정말 큰 효용을 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좀 점수가 흔들린다 혹은 정체기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때 마침 여름방학 때 멘탈이 좀 터지다 보니까 그때 2달 정도 원래는 이제 학원에서 꾸준히 풀어야 할 숙제를 이만큼 내주는데 그걸 정말 뭐 예를 들어 한 30지문 내줬다 일주일에 하면은 2지문 풀어갈까 말까였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매주 수업을 가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현장 안에서는 제가 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기본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설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치면 딱 그 시점에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여름방학이 끝나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마다 특성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과목에는 노력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수반되어야 하고 그 노력의 중간에 끊겼을 때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성적이 내려가거나 정체되는 이 현상을 맛보실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꾸준함이 가장 큰 중요 요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2. 다음은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고2인데요. 이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갖고 와봤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미세하게 살짝 이 1등급, 2등급 컷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 수학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더 쉬워졌구나. 더 쉬워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사실 4점이 올라도 84점이라는 것은 워낙 예년에 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경향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해서 뭐 이 정도면 사실 그냥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봐도 저는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수학 같은 경우 1등급이 84점이면은 네, 그 보통 제 기억으로는 뭐 90점대도 왕왕 나왔던 것 맞아요. 같고 80점대 후반 이렇게 형성이 그쵸.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뉴 노멀인 것 같네요. 네, 원래는 92, 88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국룰 느낌이었는데. 네.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어제 분석 방송도 있었지만은 네, 1등급이 42.5로 나왔어요. 네, 통과 같은 경우도 지금 42.5 그리고 그 회사마다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긴 그쵸. 한데 42 뭐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통합 과목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은 이 등급이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통합사회든 통합과학이는 이제 의무응시로 바뀌게 되면서 예전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었던 그 흐름에서 완전히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모두가 치렀을 때 이 시험이 어떻게 느껴질까 늘 궁금했는데 이거 작년 고1 때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고1 때 치렀던 10월 모의고사랑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제 통합사회 각종 지식들이 지워지면서 자동 삭제가 되면서 1등급이 42.5로 나왔다는 거는 와 이거 조금 지켜볼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고2 6월도 있고 9월도 있는데 이 난이도와 그리고 산출된 등급 간의 이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조금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고1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어, 수학 다 모두 올라갔네요. 등급 컷이 좀 올랐고요. 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5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42.5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고1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월에서 통합사회가 이번에는 25문제를 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문항 네, 이렇게 구성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한 시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분. 그리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이 그쵸.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상대평가인 고1 3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아이들이 치르게 된 건데 46.5. 요 시험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통합사회 시험이 원래는 중학교 3년 과정의 네. 내용을 이렇게 여기저기 발췌해가지고 딱 출제가 되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통합사회 전범위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오히려 중3 사회 내용은 싹 빠지고 완전히 통합사회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문 안에
선지를 가려낼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1등급 컷이 46.5 이렇게 형성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미 작년에 데이터들이 다 누적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고2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고2를 다 보냈기 때문에 통합사회든 통합과학이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는 갖춰진 상태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2로 백해서 살짝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고2 통합사회 같은 경우가 민성원연구소 우리 통합사회 강사진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고2 사탐, 기존 사탐 기출에서 발췌가 돼가지고 아니면은 레퍼런스가 이루어져가지고 고2 통합사회가 출제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뚜껑 까보니까 딱 그랬죠. 그래서 고1 친구들도 3월, 6월, 9월 가면서 이제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데 트레이닝을 기출을 통해서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통합사회 고1 때도 공부해야 되고 고2 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나의 통합사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실은 내신은 뭐 학교 안에서고 모의고사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든 통합과학이든 이 기존의 사탐, 기존의 과탐 기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을 기출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2 돼서는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고1 때는 내신으로 통합사회를 만나니까 괜찮아요. 네. 그냥 내신 공부만 해도 요즘에 내신이 어지간한 고1 모의고사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 어느 정도 통합사회 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2 그리고 고3 N수까지 합류하는 6월 모의평가까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준비가 안 되는 무언가가 될 거예요. 네. 마치 통합사회가 진짜 딱 뭐 한 달 준비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통합사회 내용 진짜 방대하고 깊거든요. 엄청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지금부터 좀 계획성 있게 방대하니까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그래서 통합사회 이제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준비한 것인데 사실은 분석 방송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다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준영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성원 연구소에 통합사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기억 소실이고 컷 하락이 심하게 일어났다. 고1 10월 같은 경우에 난이도 비슷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시험 같은 경우에 44.5였어요. 44점. 근데 이번 시험에서 1컷은 42.5니까 2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2점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표점으로는 3점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기억 소실에 의해서 컷이 내려갈 만큼 사실은 다른 공부하는데 이렇게 다른 공부가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게 조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국어도 고3에서 지금 비문학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네. 비문학이 늘 또 발목을 잡잖아. 비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문학도 또 난이도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제가 문학은 가르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경향성을 봤을 때. 그리고 엄매 같은 경우에 이제 문법 사항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하니까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수학은 뭐 디폴트로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좀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라도 통합사회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할애는 해뒀으면 좋겠다. 특히나 3월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면은 기억이 정말 많이 휘발이 된 거니까 6월을 대비를 해서 6월을 목표 지점으로 설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은 통합사회 진짜 넓어서 짧은 시간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점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들은 시중에 있는 참고서들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고요. 참고서들의 저자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좀 자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통합사회, 요약한 통합사회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 자체가 클래스가 달라요.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 까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 에너지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좋은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이렇게 형광펜 쳐주신 것처럼 사실 심화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고2 산모가 어려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앞으로 체감 난이도는 공부를 해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개념을 좀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정도의 마인드로는 아마도 앞으로의 모의고사를 극복해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질의 컨텐츠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컨텐츠보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정말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고2 때는 사실 뭐 내신 과목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은 고3에 가서도 이 기억이 완전히 휘발된 상태로 이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것과 고2 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면서 아 그래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어, 이 개념이 이런 류였어 정도는 갖고 들어가는 것이랑은 아마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입시 제도가 변화를 하면서 현역한테는 장점이 하나 생기고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 네. 그래서 단점이 크게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N수가 예년이랑 다르게 대비를 충분하게 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합사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탐 개별 영역에 대한 지식이 너무 국한해서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윤이랑 사문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것만 잘할 거 아니에요. 네. N수 같은 경우에. 맞죠. 그럼 다른 영역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1학년 기억을 살려가지고 네. 현역이 그 장점을 살려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만약에 리마인드도 안 하고 복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냥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일주일에 진짜 뭐 한두 시간이라도 진짜 아주 미약한 시간이라도 복습을 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구조적인 단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구조적인 단점 나갑니다. 대입이 이제 통합사회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의무 응시 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어져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 한 과목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만하게 봤다가는 진짜 옛날 사탐 이런 거 생각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요. 그리고 옛날 사탐도 제가 현실을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N수 같은 경우는 재종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탐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재종 선생님들 뛰어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학원마다 되게 그 실력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지도하에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 그 로직들을 현역 때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로직들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 할애를 정말 많이 합니다. 수능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테스트는요. 재종 컨텐츠를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현역들도 뭐 그런 거 많이 구해가지고 그쵸. 보시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그런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례받듯이 훈련을 하는 거랑 현역이 뭐 자료 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느낌이. 그래서 현실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현역으로서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했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이다. 근데 현역은 고1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 리마인드를 할 수 있다 하는 장점.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가 같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앞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초반부에 노력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기울였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입시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시기잖아요. 네. 고2면은 최전선에 있긴 하지만 여유 있는 시기니까 이때 압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격차를 크게 벌린다 했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진짜 메리트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고2 때 신경 안 쓰시다가 고3을 풀로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고3에 들어가서도 탐구를 되게 약간 좀 하찮게 여기면서 마지막 몇 달에 몰아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초반부에 이 국수형이란 주요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틀을 다져야 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탐구 같은 경우엔 기억 소실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더 무서운 거는 만약 그걸 나중에 미뤄서 몰아서 몇 달 안에 탐구를 끝낸다고 했을 때 이게 쉽게 될 양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 문항별 출제 개념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퍼져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전범위를 다 다룬다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걸 몇 달 만에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양 자체는 실제로 그 시기에 중요한 과목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언제 특정 시점에 몰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얕더라도 꾸준히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대부분 이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도 1년을 꾸준히 해서 1등급을 겨우겨우 따내고 안정권에 들어오고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꾸준함의 무서움을 조금 더 강력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게 오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현역 때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는데 요 사탐을 진짜 막 5일 만에 독파할 수 있다, 10일 만에 독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진짜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를 미화하는 거거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저 나름대로 되게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2달 안에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정말 이거 안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막 3달 해가지고 만점 맞을 수 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타 과목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꾸준하게 네.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3 기출까지 이미 검증된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변별을 위해서 고3 기존 사탕까지 안 건드릴 이유가 1도 없어요. 네.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찾아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통합사회 1에서 출제된 세부 경향성인데요. 네, 경향성 1, 2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앞으로 시험이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네. 할 것이냐. 통합사회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포인트를 짚었어요. 6월 학평 이전에 학습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해도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네. 이 밑으로 이해도가 안 떨어지게끔. 그래서 최소 방어선을 지금부터 노력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2번째 파트 같은 경우엔 통합사회 2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법 파트 디테일이랑 경제 파트 수능 로직 완성을 해야 된다. 법 파트 경제 파트 2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년에 내신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법 파트 디테일 진짜 깊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본권 구제제도. 그리고 뭐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굉장히 딥해질 수 있어요. 네. 뭐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이런 것도 딥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절차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진짜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경제 파트 준영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경제 파트 저희는 심지어 전공이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진짜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 파트가. 그래서 요거는 로직을 수능 레벨까지 빨리 완성을 해둬야 여러분들 맘 편하게 국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어 수학.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구자원 얕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인구자원 또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약간 사회문화 도표 형식으로 출제가 네. 됐었죠. 자, 인구자원까지 택리지도 나왔어요. 택리지도 여러분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통합사회 왜 복병이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답률 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충분하게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고3 3월, 고2 3월, 고1 3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관하는 마음을 갖기에는 얼마나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네. 요 방송에서는 조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조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준영쌤 혹시 더 하실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통합사회 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네가 하는 과목이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절대 무슨 수학 버리고 통합사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긴데 통합사회가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병의 역할을 지금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수능 과목으로 시행되는 연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좀 많은 노력을 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 인식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놈 생각보다 무섭다라는 말씀만 딱 드리면 좋을 것 정도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언니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저희는 오후 8시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나눴지만 그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그 내용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이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